사실혼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2023년 혼인 건수 추이입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떨어지고 있죠. 96년도가 사랑이 넘쳤네. 사랑이 제가 넘 98년에 결혼했으니까 딱 저기에 해당되는. 사랑이 넘칠 때. 그러니까 최근에 아예 뭐 출생률 자체도 떨어지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해서 혼인신고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또 이면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한 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재혼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를 좀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이혼의 경우에는 거의 배우자하고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A 씨가 전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남자친구가 생겨서 다시 청혼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왠지 또 혼인신고를 하기는 그래.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이런 얘기했어. 내 호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그리고 또 한 번 이혼을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 예. 그래서 또 이걸 분쟁을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지 않아. 사실은 굳이 이혼 소송을 안 해도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분하고는 굉장히 정말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식당에서 같이 놓고 해서 재산을 많이 읽었는데 불행하게도 갑자기 남편이 병을 앓아서 갑자기 급박하게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배우자가 만약에 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살았던 거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갑자기 사망을 했을 경우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누가 이제 찾아오느냐? 전처의 자녀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아줌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갑자기 그 집에 가사도우미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식당, 뭐 지금 갖고 있는 집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가 굉장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상속에도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돌아가신 분을 부양을 했거나 그 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기여분이 30%라면은 30% 3억을 빼고 7억만 가지고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기여분이 전제가 뭐냐? 상속인이어야 돼요. 와. 아예 자격이 안 되네. 근데 지금 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여분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 이것도 상속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전원의 자녀가 상속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도 인정 못 받고 특별연고자 재산 분여도 인정을 못 받고 유언도 없었고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 분들은 사실 얘기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은 미리 좀 명의를 분산을 시켜 놓는다거나 유언을 좀 준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혼 배우자여서 열심히 같이 동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동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보증도 서게 되죠. 네. 근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다행히 사망보험금이 한 1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10억만 받으면 이 부채 내가 보증성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예요. 형제자매들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이 사망보험금은 다 가져가고 이 배우자는 채무만 남은 거죠. 어떡해. 근데 상속인이라면 채무를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가 없어집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사실혼 배우자는 보증을 내 이름으로 했어요. 그잖아, 내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해줬기 때문에 나는 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의 지위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분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이거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는데 상속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 불평등하다,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는 네가 선택한 거니 그거는 불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본인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이유로 불평등하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금, 연금 이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 이외의 나머지 기본적인 상속권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는 전혀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같이 도장 안 찍고 살고 있는 내 친구에게 이 방송을 꼭 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래도 있는 거 가지고 싸웠으니까 이해가 되실 텐데 사실은 상속 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부모님이 부채가 많아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류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케이스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재산이 얼마 없는 건 아들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그래도 예금이 몇 천만 원 있는 거예요. 크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장례 치르고 뭐하고 하면은 내가 아주 빈손은 아니겠구나 싶어가지고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예금이 나오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머지 장례 치르고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채무자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는 대부분 상속 조회 신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채무관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민법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부채를 안 받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갚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이 채무가 더 많은지 재산이 더 많은지 애매해요. 그러면은 한정 승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받은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똔똔인 거죠.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상속이든 재산이든 채무든 다 받는 게 단순 승인이에요. 그런데 상속 포기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상속 재산을 포기할지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이 재산에 대해서 임의로 써버리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포기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본다. 단순 승인한 것을 간주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슬쩍 목록을 빼거나 잘못하거나 한 경우에도 역시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이 아니고 단순 승인을 한 걸 본다. 이런 규정을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 케이스는 뭐예요? 아버지 예금을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안 되는 거죠. 단순 승인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채무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관련해서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사망을 하거나 주위의 친인척들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물건은 어때요? 만약에 명품 가방이 막 있어. 그런 거 가져온다거나 고급 전축이 있어. 막. 채권자들이 그걸 입증을 하면은 그거는 상속 물건을 처분한 게 돼버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 신청을 하시면은 채권자들에게 이렇게 공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채권이 있으면 이 기간 안에 전부 다 신고를 해. 신고를 안 하면 나는 채권이 없는 거로 볼게. 그래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정 승인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막 쓰거나 받지 않고 일단 알아봐야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볼 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물려받아야 할 채무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려받지 않을 채무까지 굳이 물려받다도 생각하고 상속 포기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네.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 2021년에 전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추징금으로 2,205억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956억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망했을 때 이것을 가족들이 이어받느냐? 이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있으셨는데요. 형사사건과 관련된 벌금, 추징금 이 부분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건은 이순자 여사께서 이제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 포기를 하는 걸로 정리가 되긴 했지만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게 이 채무가 과연 내가 받을 채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수기로 뭐 내가 너한테 얼마 꿔줬어 지문 딱 찍고 누구한테 꿔줬어 그 사람이 네. 만약에 그 돈 돌려달라 하면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소송에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느냐, 안 실질적으로 되느냐. 이게 진위 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속인들을 위해서 재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셔라. 특히 개인 간의 거래 관계와 관련해서는 증빙을 좀 남겨 놓으시고 이와 관련해서 유언을 좀 남겨 놓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속 포기 관련해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를 다 끝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속 포기를 하면은 내 순위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상속이 다음 순위로.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제 평온하게 지내던 주부 A 씨는 내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내 자녀들에게 채권자가 통지를 해온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녀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 채무를 갚아야 되느냐. 제가 상속 포기할 수 있는 기간 3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3개월을 어떻게 보냐면 법원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새로운 상속인이 되는 걸 아는 날로부터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구제 범위를 넓혀놨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와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상속인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자녀들의 또 자녀한테 채권자들이 청구가 들어온 거예요. 손자한테까지. 네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한 사람이 이걸 다 책임지겠다는 의사가 아니냐. 그러니 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해서 더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로 해서 끝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단순 승인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